쇼카트. 알록달록 동화 뚝딱.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지어 살도록 해라. 언제나 무서운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아이, 귀찮은데. 나는 집으로 빨리 집을 지어야겠다. 첫째 돼지는 농부에게 짚을 얻어 순식간에 초가집을 지었어요. 난 가벼운 집보다는 나뭇가지로 된 오두막집을 지을 거야. 둘째 돼지는 나무꾼에게 나뭇가지를 얻어 첫째 돼지의 초가집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금방 오두막을 지었어요. 나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싶은데. 셋째 돼지는 벽돌공에게 벽돌을 얻어 두 형들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아주 튼튼한 굴뚝까지 있는 벽돌집을 지었어요. 첫째 돼지가 집 앞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랗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날 잡아먹겠다. 엄마야, 늑대다.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초가집 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문을 꼭꼭 잠갔어요. 단숨에 초가집을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숨을 내쉬자 첫째 돼지의 초가집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오두막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둘째야, 늑대가 쫓아와 살려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집으로 들어와 문을 꼭꼭 잠갔어요.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무서움에 오돌오돌 떨었어요. 이번에도 집을 단숨에 날려버려주지. 늑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숨을 내쉬어 이번에도 단숨에 둘째 돼지의 오두막집을 날려버렸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의 벽돌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셋째야, 늑대가 쫓아와 살려줘.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집은 아주 튼튼하다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얼른 셋째 돼지의 벽돌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잠갔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단숨에 집을 날려버리겠다. 늑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꿈쩍도 안 하잖아. 늑대는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도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힘이 빠진 늑대가 꾀를 내었어요. 그렇다면 사다리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늑대가 굴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셋째 돼지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에게 말했어요.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자. 물이 끓자 굴뚝으로 연기와 김이 피어올랐어요. 늑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풍덩 하고 솥에 빠지고 말았어요. 뜨거워! 그날 이후 늑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도 셋째 돼지의 집처럼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젊어지는 샘물.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외로웠지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쿵쿵 나무를 베고 땀을 닦는데 파랑새가 포르르 날아왔어요. 파랑새야, 파랑새야, 예쁜 아이 안아주렴. 파랑새는 할아버지 주위를 맴돌더니 팔랑팔랑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쫓아갔어요. 파랑새를 쫓아가던 할아버지 앞에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목이 마른데 잘 됐네. 물을 마신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파랑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나왔소. 아니, 젊은이는 누구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몰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거예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속 샘물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꼴깍꼴깍 마셨어요. 쪼글쪼글 얼굴에 주름이 쭉 펴지더니 뽀글한 허리도 쭉 펴졌어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산속 샘물로 뛰어왔어요. 내가 가장 젊어질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셨죠. 배가 볼록해졌어요. 샘물을 마시러 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샘물로 왔어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이 떨어져 있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웁시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빨간 모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빨간 모자를 늘 쓰고 다니는 예쁜 아이가 살았어요. 모두들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편찮으신 할머니 댁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숲에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기, 해지기 전에 돌아오기,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숲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니? 할머니 집에요. 바구니에 든 건 뭐지? 케이크하고 포도주예요.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이걸 드시면 힘이 좀 나실 거예요.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 저기 숲속 커다란 나무 옆에요. 빨간 모자야. 저 꽃을 따다 할머니께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주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엄마와의 약속을 깜빡 잊고 꽃을 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늑대는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빨간 모자예요. 늑대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늑대는 달려가서 한 입에 꿀꺽 할머니를 삼켜버렸어요. 늑대가 할머니의 옷을 입고 할머니의 모자랑 안경을 쓰고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있어요. 조금 지나니 꽃을 한아름 꺾은 빨간 모자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귀가 커야 네 말을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커요? 손이 커야 널 잡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 그럼 입은 왜 이렇게 커요? 입이 커야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으니까. 으아! 늑대는 한 입에 꿀꺽 빨간 모자를 삼켜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냥꾼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어요. 집안을 살펴보던 사냥꾼이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찾았다. 이 나쁜 늑대. 사냥꾼은 늑대의 배가 볼록한 것을 보고는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냥꾼은 가위를 찾아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빨간 모자가 쏙 튀어나왔어요. 배를 조금 더 가르자 할머니도 나왔어요. 사냥꾼과 빨간 모자는 늑대의 뱃속 가득 돌을 넣고 할머니는 실과 바늘로 늑대의 배를 꿰맸어요. 그리고는 숨어서 늑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잘 잤다. 잠에서 깬 늑대가 침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덜거덕 뱃속에 돌들이 부딪히면서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야! 늑대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늑대가 사라진 숲은 안전해졌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더 자주 뵈러 갈 수 있었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미운 오리 새끼. 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오리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끼 오리들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새끼는 다른 새끼 오리들보다 크고 못생겼습니다. 저리 가! 못생긴 너랑 안 놀아! 새끼 오리들은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난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다들 나를 싫어해. 슬픔에 빠진 미운 오리 새끼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지치면 걷고 걷다가 또다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드로리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늪까지 와버렸습니다. 넌 누구니? 저는 지보리예요. 정말 못생긴 오리네.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저리 가! 미운 오리 새끼는 늪을 떠나 갈대숲으로 갔습니다. 넌 누구니? 미운 오리 새끼에게 새끼 기러기 2마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지보리야. 정말 못생긴 오리구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볼래? 그러면 여기저기를 여행할 수 있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새끼 기러기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기러기 2마리는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놀란 미운 오리 새끼는 얼른 갈대숲에서 도망쳤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친 미운 오리 새끼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눈이 어두운 할머니가
고양이와 암탉을 한 마리씩 데리고 사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아이고, 몸집이 큰 걸 보니 이건 어미오리구나. 키워서 오리 알을 얻어야겠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알을 낳지 못했고 고양이와 암탉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할머니 집을 떠나 호수로 갔습니다. 어느새 호수의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목이 길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조들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야.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곧 눈이 내리고 강물이 어는 겨울이 오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큰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백조 3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너 정말 아름답다. 넌 지금까지 내가 본 백조들 중에 가장 아름다워.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에는 그동안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던 미운 오리의 모습이 아닌 눈부시게 새하얀 깃털을 가진 멋진 백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야?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조들과 함께 우아하게 헤엄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쿵쿵쿵.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근데 도끼가 나무꾼의 손에서 미끄러져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번쩍이는 금도끼가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은도끼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이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쇠도끼가 나타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에 감탄하여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어요. 정직한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큰 부자가 되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배가 아팠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연못 근처로 갔어요.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돼야겠다. 그리고는 일부러 쇠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번쩍이는 금도끼가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은도끼가 나타났어요. 그 은도끼도 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쇠도끼가 나타났어요. 그 쇠도끼까지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다!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는 물론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욕심쟁이 나무꾼은 욕심 때문에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게 되었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커다란 혹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놀렸어요.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어요. 아이고, 벌써 밤이 됐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야겠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혹부리 할아버지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도깨비가 노랫소리를 듣고 나타났어요. 이 멋진 노래는 그 커다란 혹에서 나오는 건가?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는 보물을 안겨주고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혹을 뚝 떼어 가져가 버렸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는 샘이 났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나타난 곳을 찾아갔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보물을 주면 이 노래 주머니를 주마. 뭐? 그 혹이 노래 주머니라고?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알아?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혹 붙어라 뚝딱.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 얼굴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아유, 이게 뭐야. 혹 데려갔다가 혹만 하나 더 붙였네. 혹이 2개가 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해와 바람. 어느 날 바람이 잘난 체를 하며 해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센지 내기를 해보자고.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면 이기는 거야. 바람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보며 말했어요.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 입김을 세게 불었어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나그네는 외투를 단단히 잡아맸어요. 바람은 옷이 벗겨지지 않자 더 세게 다시 한번 입김을 불었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이 세질수록 외투가 벗겨지지 않게 더 세게 옷을 붙들었지요. 바람은 계속해서 입김을 불었지만 나그네 외투는 벗겨지지 않았어요. 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번엔 내 차례야. 해는 나그네를 향해 햇살을 비추었어요. 뜨거운 햇살에 나그네는 단추를 풀었어요. 해는 더 강하게 햇살을 내리쬐었지요. 점점 더 더워지자 마침내 나그네는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해가 바람에게 말했어요. 어때?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내기에서 진 바람은 서둘러 도망을 갔고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흥부놀부 이야기. 옛날 한 옛날에 놀부 흥부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심술궂은 욕심쟁이였고 동생 흥부는 아주 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다짜고짜 쫓아냈어요. 쫓겨난 흥분의 식구는 빈 초가집을 발견하고는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곳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가난한 흥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흥부와 흥부의 아내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지요. 흥분의 집에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놀란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흥부와 흥부 아내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얼른 나아야 될 텐데요. 해가 지나 봄이 되었어요. 흥부가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 한 개를 물고 왔어요. 흥부와 흥부 아내는 박씨를 심었어요. 박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흥부와 흥부의 아내는 커다란 박을 따서 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박이 열렸어요. 아이고, 이게 웬 금은 보아람? 제비가 은혜를 갚은 건가 봐요. 흥부와 흥부 아내는 박에서 나온 금은 보아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흥분의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 놀부가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흥부는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뚝 부러뜨리고는 붕대로 칭칭 동여매 주었지요. 박씨를 꼭 물고 와야 한다. 제비가 놀부의 집에 찾아왔어요. 제비는 박씨 하나를 놀부네 집에 떨어뜨렸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었지요. 박이 열렸다. 얼른 타보자고. 놀부는 좋아하며 보름달만큼 커다란 박을 땄지요. 펑
하고 박이 열렸어요. 이 욕심쟁이 놀부야! 박에서 금은보화가 아닌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놀부는 흥분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놀부는 도깨비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형님, 저희와 함께 지냅시다. 흥부의 착한 마음에 형 놀부는 마음을 고쳐먹고는 착한 동생 흥부와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꾸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거리 행진 때 입으실 구름으로 만든 실과 별빛으로 술을 놓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형제의 말에 기분이 들떴어요. 그리고 그 옷은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네, 너희에게 그 말을 줄 터이니 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주 멋진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지만 임금님에게 금화까지 받아온 형제는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군. 거짓말에 속다니. 형제들은 임금님을 속이기로 작정한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며칠 후 임금님의 명을 받은 신하가 옷을 보러 형제의 집에 찾아왔어요.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 이 아름다운 옷 좀 보세요. 신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보로 보일까봐 옷이 보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정말 멋진 옷이로군. 그리고 신하는 서둘러 형제의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성으로 돌아온 신하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보로 보이긴 싫었거든요. 그래, 새 옷은 어땠느냐? 예, 임금님. 별빛을 뿌려놓은 듯 번쩍번쩍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임금님은 신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형제가 옷을 가지고 성으로 찾아왔어요. 어서 이 옷을 입어보시지요.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옷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옷이 보이는구나. 임금님은 바보로 놀림받을까봐 옷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어요. 거리 행진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이 거리에 나서자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맞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얼굴이 빨개진 임금님은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알록달록 동화 뚝딱. 여우와 두루미. 숲속에 사는 여우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아이, 심심해. 아, 그렇지. 두루미를 골탕 먹여야겠다. 여우는 친구 두루미를 골탕 먹이기 위해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가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내놓았어요. 두루미야, 많이 먹어.
하지만 부리가 길고 뾰족한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맛이 없니? 그럼 내가 먹을게. 여우는 생글생글 웃으며 두루미의 수프까지 홀랑 먹어치웠어요. 두루미는 몹시 화가 났어요. 치, 여우 너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는 긴 병에 담긴 스프를 내놓았지요. 여우야, 많이 먹어? 주둥이가 짧은 여우는 병 입구만 할짝할짝 핥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맛이 없나 보구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두루미는 여우의 스프까지 모두 마셔버렸어요. 여우야, 잘 가. 두루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잘 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인 것을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